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더 이상 백엔드 기초 개념은 시간 낭비입니다. 만약 백엔드 기술 면접관이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딱 3개만 가르쳐 줄 테니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 3가지를 고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원투코딩입니다. 이 3가지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히 모니터링, 로드 밸런서, 캐싱, SHQ, CI/CD, 쿠버네티스 이것들은 이 3가지에 대한 이해 없이 배운다면 모래 위에 성일 뿐입니다. 진정한 백엔드의 3요소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안에 백엔드의 핵심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엔드의 핵심은 결국 유저에게 어떻게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엔드의 3요소를 바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웹서버, 두 번째, 와스,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백엔드의 3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웹서버입니다. 1990년대 초 월드와이드 웹, 이 WWW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상상해 봅시다. 이때 웹은 지금처럼 화려한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로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논문이나 연구자료 같은 문서를 서로 쉽게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죠.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작성한 이 HTML 문서를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즉시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웹서버입니다. 웹서버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정 컴퓨터에 설치되어 index.html 파일을 보여줘라는 요청이 오면 컴퓨터에 저장된 index.html 파일을 그대로 보내주는 역할만 수행했죠. 이때는 모든 사람이 접속해도 항상 똑같은 페이지만 보였습니다. 페이지 내용이 사용자나 시간에 따라 바뀌는 일이 전혀 없었죠. 이것을 우리는 정적 웹, 스태틱 웹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에는 백엔드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습니다. 그저 파일을 서빙하는 파일 서버의 역할이 전부였으니까요. 웹 서버에는 대표적으로 엔진엑스, 아파치, 마이크로소프트의 IIS, 캐디가 있고 이들은 정적 파일을 제공하는 기본 기능에 매우 충실하고 또 고도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와스입니다. 웹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를 표시하고 싶어, 사용자마다 다른 정보를 보여주고 싶어, 사람들이 글을 남길 수 있는 방명록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기존의 웹서버는 이런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HTML 파일만 줄 수 있었지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HTML 내용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었으니까요. 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즉 와스입니다. 와스는 동적인 웹페이지를 생성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동적이란 요청에 따라 서버에서 무언가 일을 한 뒤 그 결과를 담은 새로운 HTML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요청을 받으면 미리 약속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이 요청에 따라 코드를 실행하는 엔진, 이것이 바로 와스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백엔드의 탄생입니다. 서버가 단순히 파일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생각하고 연산하고 로직을 처리하기 시작한 순간인 것이죠. 웹서버는 항상 동일한 정적인 페이지를 반환하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인자에 따라 동적인 페이지를 반환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와스와 스프링 또는 장고 같은 백엔드 프레임워크의 관계를 헷갈려합니다. 면접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스와 백엔드 프레임워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백엔드 프레임워크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정교한 설계도이자 부품 세트와 같습니다. 개발자가 회원가입, 결제와 같은 비즈니스 로직을 더 쉽고 빠르고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뼈대와 도구 모음이죠. 스프링, 장고, 패스트 API, 익스프레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와스는 이 설계도와 부품으로 조립된 자동차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엔진입니다. 즉, 개발자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작성한 코드를 실제로 서버 환경에서 실행시켜주는 런타임 환경 그 자체입니다. 와스 없이는 백엔드 프레임워크는 동작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의 동작 방식을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냅니다. 이 정보는 raw HTTP 패킷 형태로 서버에 전달이 됩니다. 와스는 이 원시 HTTP 패킷을 해석한 후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객체를 백엔드 프레임워크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스프링, 장고 같은 백엔드 프레임워크들은 이 URL에 해당하는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이 리퀘스트 객체를 가지고 정해진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JSON 또는 HTML 페이지 같은 결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리스폰스 객체에 담고 다시 와스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와스는 해당 리스폰스 객체를 다시 원시 HTTP 패킷으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제 백엔드 프레임워크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프링 부트 쓰는데 톰캣 같은 서버는 실행 안 했는데요. 저는 익스프레스로 개발하는데 와스 같은 거는 안 썼는데요. 그것은 사실 현대 백엔드 프레임워크들이 내장 서버를 통합해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스프링은 톰캣이나 제티 같은 외부 와스에서만 동작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붓 스타터 웹 안에 내장 톰캣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메인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톰캣 인스턴스를 띄우고 거기서 로우 HTTP 패킷을 파싱해서 스프링 컨트롤러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와스 설치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내장 와스를 쓰는 것입니다. 익스프레스는 Node.js의 HTTP 모듈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 Node.js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는 런타임인 동시에 TCP 소켓을 열고 HTTP 패킷을 파싱할 수 있는 와스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즉, Node.js가 미니 와스 같은 역할을 해주고 익스프레스는 그 위에서 라우팅과 미들웨어만 처리하는 백엔드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와스는 동적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백엔드 프레임워크로 작성된 우리의 코드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웹서버에게 돌려주는 백엔드의 심장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와스에는 대표적으로 자바의 아파치, 제티가 있고 파이썬에는 G유니콘, 유비콘, 자바스크립트는 Node.js 런타임, 닷넷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IIS가 있습니다. 이 IIS는 웹서버 예시로도 나왔지만 웹서버와 와스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백엔드의 3요소 마지막,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이제 와스 덕분에 방명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글을 남기면 와스가 그 내용을 담은 새로운 HTML을 만들어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버를 껐다 키면 모든 방명록 글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데이터가 메모리나 임시 파일에만 존재했기 때문이죠. 웹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쇼핑몰의 수만 개 상품 재고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해.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마지막 남은 한정판 신발을 구매하려고 해. 근데 딱 한 명에게만 팔리도록 보장해야 해. 이처럼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동시 접근을 제어해야 할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엔드 아키텍처에 합류한 마지막 퍼즐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냥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면 안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존재 이유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파일 시스템이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시성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한정판 신발 재고가 딱 한 개 남은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0.01초 차이로 동시에 구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 락과 같은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이러한 경업 조건, 즉 레이스 컨디션을 막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지켜줍니다. 둘째,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생각해 봅시다. 제 통장에서 10,000원을 빼서 당신의 통장에 10,000원을 넣어야 합니다. 이 두 작업은 반드시 한 묶음으로 성공하거나 하나라도 실패하면 모두 없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모 아니면 도 방식의 작업 단위를 트랜잭션이라는 기능으로 보장하여 데이터가 절대 중간에 깨지는 일이 없도록 무결성을 지켜줍니다. 셋째, 검색 속도가 처참합니다. 1억 명의 회원 정보가 담긴 파일에서 특정 회원을 찾으려면 컴퓨터는 파일의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모든 내용을 다 읽어서 비교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인덱스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책의 목차처럼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미리 따로 정리해둬서 수억 개의 데이터 속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는 동시성, 무결성, 확장성, 성능이라는 파일 시스템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고도로 전문화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이 백엔드의 3요소가 실제 서비스에서 어떻게 협력하는지 여러분이 원투코딩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을 따라가며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원투코딩.com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웹서버가 이 요청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웹서버는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이 정적 파일들을 사용자의 브라우저로 빠르게 전송합니다. 사용자 브라우저는 받은 파일들로 화면을 그립니다. 이제 여러분 눈에는 멋진 홈페이지 화면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로그인도 안 되어 있고 게시글 목록도 비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프론트엔드는 이 정보를 담아 포스트 요청으로 /API /로그인이라는 주소로 API 요청을 보냅니다. 웹서버가 이 요청을 받습니다. API로 시작하는 요청이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와스로 넘겨야겠다. 웹서버는 이 요청을 뒤에 있는 와스로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것을 프록시라고 말합니다. 와스가 웹서버로부터 로그인 요청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비즈니스 로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용자가 진짜 우리 회원인지 확인해야지 이 와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이 users 테이블에 해당 아이디가 있는지 그리고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와스의 요청을 받아 회원 정보를 찾고 네, 일치하는 회원이 있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와스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성공 응답을 받으면 로그인 성공이라는 의미로 특별한 인증 토큰인 이 JWT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토큰을 이 제이슨 데이터에 담아서 웹서버를 통해 다시 사용자에게 보내줍니다. 사용자 브라우저는 로그인 성공 데이터와 토큰을 받습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앱은 화면 우측 상단에 원트코딩님 환영합니다 라고 표시하고 받은 토큰을 안전하게 저장해 둡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사용자가 백엔드 개념 총정리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클릭합니다. 프론트엔드 앱은 123번 게시글의 내용을 보여줘라는 의미로 /API /post 123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인증 토큰을 포함해서 요청을 합니다. 웹서버가 또다시 API 요청이므로 와스로 전달을 합니다. 와스는 요청을 받고 먼저 함께 온 인증 토큰을 검사하여 로그인한 원트코딩 님이구나 라고 사용자를 식별을 합니다. 그러면 123번 게시글을 찾아달라고 알았어. 와스는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이 포스트 테이블에서 123번 게시글의 제목, 내용, 작성자 등의 정보를 조회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123번 게시글 데이터를 찾아서 와스에 전달합니다. 와스가 게시글 데이터를 예쁘게 제이슨 형식으로 가공하여 웹서버에 전달하고 다시 웹서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합니다. 사용자 브라우저가 게시글 제이슨 데이터를 받습니다. 프론트엔드 앱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 화면에 제목과 본문을 아름답게 그려줍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웹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웹서버, 와스, 데이터베이스의 완벽한 처리 과정입니다. 결국 백엔드의 역사는 웹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마주친 문제들을 해결해온 과정 그 자체입니다. 웹서버는 어떻게 하면 정적인 파일을 수많은 사람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할까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와스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 요청에 따라 동적인 결과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낼까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를 영구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까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니라 현대 백엔드 시스템의 핵심 철학인 역할과 책임의 분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들의 탄생 이유와 각자의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백엔드 기술들을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중요한 기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정적인 문서를 공유하는 단순한 필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웹서버가 태어났죠. 웹이 상호작용을 원하면서 동적인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 와스가 등장하며 진정한 백엔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영구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합류하며 현대 백엔드 아키텍처의 3대 핵심 요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백엔드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해 왔는지 그 핵심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백엔드의 또 다른 핵심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투코딩이었습니다.